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의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3구간 노선 주변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 기술지주회사가 적자 상황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걸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기아 타이거즈가 KT 위즈를 상대로 수원에서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후반기 최고의 피칭을 보여준 외국인 투수 놀린을 선발로 투입합니다. 영호남의 상생을 위한 문화대축전이 경북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전남과 경북 그리고 양 의회는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바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 착공 여부인데요.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광주광역시가 확답을 피하면서 사실상 무산의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 2단계 구간 개통 지연에 이어 착공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3단계 구간. 남구 백운광장과 효천역을 잇는 구간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시의회 비판은 거셌습니다. 또 개통 지연과 미개통 사태에 대한 시민의 상실감은 광주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단계 구간 개통에 대한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상을 이유로 확답을 거듭 피했습니다. 아직은 현재는 총사업비 협상 중이고 2호선 3단계 사업에 대한 기재부 의견에 있으나 지금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협상이 끝나는 연말쯤 2호선 사업에 대한 예산과 공사 기간을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업 무산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입니다. KBC의 앞선 보도에서 3단계 구간 착공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 기류는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아마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3단계를 빼자고 한다면. 지난 7일 강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도 광주시는 3단계 구간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무려 10여 년 전 KDI 보고서를 근거로 3단계 구간은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부터 지적된 사업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총사업비가 최대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3단계 구간 착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채 석 달도 안 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지화 가능성이 큰 3단계 구간 주변을 중심으로 반발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이어지는 2호선 3단계 구간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전국적 아파트값 하락세에 이어 최근 또 다른 악재가 겹쳤습니다. 바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 건설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돼 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개통이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노선 건설이 취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더 많은 비용, 웃돈을 주고 입주를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의 행정 능력으로 돌파해내야 할 사안이다.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효천지구를 비롯해 3단계 구간 사이에 있는 부동산들이 도시철도 개통 호재를 받았던 상황. 착공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백지화 소식에 광주시에 속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매, 초금매까지 나와도 중개업도 여기서 지금 폐업도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제 백지화 돼버린다면 정말 재산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계속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엄청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통 시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일부 노선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종사자 수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 사업체 중 7%만 호남권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4,479개 중 318개만이 광주, 전남, 전북에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질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도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 본사제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 수익을 다시 연구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기술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전남대의 기술지주회사가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전남대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세운 기술지주 회사입니다. 사실상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이 회사 법인카드 내역에서 수상한 접대비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3,800여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불가한 건까지 합하면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금액만 적은 쪽지 형태를 영수증이라며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의 부분도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산학협력단 회계감사를 진행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국정감사에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대학 기술지주 회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감사를 꼬박꼬박 받았지만 무려 7년 동안 유흥업소 문제는 단 한 차례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국고가 집행되는 국립대 소유 법인에 대해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교육위는 다른 대학 기술지주사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환기시설 개선과 대체인력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오늘 광주와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폐암 발생률이 비슷한 연령대보다 35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강도 노동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대체 인력이 없어 연가나 병가조차 쓸 수 없는 것이 급식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면서 대체 인력 제도를 개선하고 불평등한 임금 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기아 타이거즈가 KT 위즈를 상대로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수원에서 열리는 결정전 1차전에는 후반기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투수 놀린을 투입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디펜딩 챔피언 KT 위즈를 맞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섭니다. 1차전 선발은 후반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놀린이 예고됐습니다. 놀린은 올 시즌 21경기에 출전해 8승 8패, 평균 자책점 2.47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9월 이후 7경기에서는 마지막 3경기 무실점을 포함해 45와 3분의 2이닝 동안 자책점을 단 5점밖에 내주지 않으며 평균 자책점 0.99의 완벽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KT의 1차전 선발로 예정된 소형준과는 지난 7일 맞대결을 펼쳤는데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5이닝 4실점 1자책점의 소형준에게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선발 놀린이 부진할 경우 곧바로 또 다른 선발 자원인 파노니를 마운드에 올려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타선에서는 올 시즌 KT를 상대로 3할 1푼 1리타율에 2개의 홈런을 때려낸 나성범과 3할 때 타율을 기록한 류지혁, 홈런 2개를 날린 소크라테스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즌 막판 타격감이 올라온 최형우와 황대인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2016년과 2018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 차례 탈락을 경험한 기아가 올가을 역사상 최초로 5위 팀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업셋에 성공할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영호남의 상생을 위한 문화 대축전이 경북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전남과 경북은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과 소통으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가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특산물 사과, 전남의 특산물 전통장까지 풍성한 장터가 경북도청 앞마당에 펼쳐졌습니다. 섬진강 줄기 따라 열리는 화개장터처럼 영호남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하나 되는 영호남을 주제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이 이틀 동안 경북도청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미술 교류전과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어르신 생활체육 우호교류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돼 영호남 주민들이 화합을 다졌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영호남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새로운 지방 시대를 이끌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남과 경북이 함께 돼서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고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남 대축전이 됐습니다. 영남 호남을 대표하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그것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남도 의회와 경북도 의회도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우려 확충과 호미반도 국가정원 조성, 내년도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등의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전은 문화행사를 뛰어넘어 해묵은 지역 감정과 동서간 벽을 허무는 지역 상생의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은 전남과 경북은 내년 전남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대기오염 조작 사태 이후에도 대책 마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이 국감에서 또다시 변명과 늘어놓으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이자 여수산단 공장장협회 회장은 민관이 마련한 환경권고안을 1년 8개월 동안 합의하지 않은 데 대해 용역 범위에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갑종 부사장은 국정감사장에 2번이나 출석했다며 2019년에도 사과하고 협조를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광주 군공항 부지 이전 움직임에 대해 광산구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무등산 미사일 기지의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동의 등을 전제로 광주 군공항도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광양시가 축제 행사장이 파손됐는데도 행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열린 전어축제 행사장 바다 산책로가 심각하게 파손돼 안전사고가 우려됐는데도 땜질식 보수공사만 하고 축제를 그대로 진행해 안전 문제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바다 산책로 500여 미터 구간의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면 보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박관현 기념재단은 오늘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박 열사의 유족과 전남대 동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0주기 추모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으며 5.18 수배를 피해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복역하던 중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신안군과의 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더 이상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인 중심의 방식보다는 주민 주도형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주도의 교류와 지원을 확대하고 신안군의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지지와 같은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 운명체로서의 두 시군의 관계를 두텁게 형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절한 유치의 마음을 담아서